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전주 MBC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시군의 현안을 살펴보고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 브리핑 단체장에게 듣는다. 이 시간엔 최경식 남원시장 모시고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은 원도연 원광대 게임 콘텐츠학과 교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준비한 뉴스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천년고도 남원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에만 머물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람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스마트 농업 기반을 넓히고 청년농 지원, 디지털 교육, 스마트팜 확대를 통해 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도시 남원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도시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광활루원 중심의 관광자원 정비, 지리산 생태관광 활성화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열린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향제와 광활루원 등 기존 문화관광자원의 반복 활용이 한계로 지적되면서 새로운 콘텐츠나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인 공공의대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등 굵직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할 정치적 동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민선 8기 남원시는 청년 창업센터 설립과 청년주택 공급으로 젊은 세대가 머물 수 있고 의료원 확장과 산후조리원 설치, 돌봄 서비스 확대로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환경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원은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중립 실천운동,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녹색 도시로의 변화도 꿈꾸고 있습니다.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남원. 민선 8기 남은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가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을 기점으로 민선 8기가 3년이 지금 끝났고 네. 마지막 임기 1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약 이행은 시민과의 약속인데 맞습니다. 그 공약 몇 %나 달성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취임 3년 지난 지금 현재 그 80%의 공약 이행률이 있었고 제가 이제 6개 분야의 41개 사업을 가지고 이제 약속을 드렸는데 아마 올 연말까지 하면 85%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나머지 가지고 있는 전통 그리고 첨단을 어우르는 이제 글로벌 아트 문화예술 도시 그리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자립 도시 그리고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미래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은 차곡차곡 지금 현재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올해도 내년 예산 준비하시고 계신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저 집중하는 정책, 가장 집중하는 정책은 뭐하고 예산 확보는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국립기관 유치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그 3년 기간 동안 중에서 우리 서남대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국립대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를 유치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또 국립유소년훈련센터를 유치를 했고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도 지금 현재 저희가 최종 후보지로 선택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전체 지금 한 2조 한 4천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기재부와 관련 부처를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 1년, 2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사업들이 지속성 있게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하나 질문 드릴까요? 네. 우리 시장님 제가 한 5년 전쯤에 처음 뵀을 때보다 지금 보니까 더 젊어지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직이 아주 천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그 현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제2중앙경찰학교 이게 아무래도 지금 가장 관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그냥 결정된 게 아니라 경합 상태인데다가 그렇죠.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께서 아산과 남원을 동시에 두 군데를 다 지정했단 말이죠. 네. 이게 공약이 맞나 싶기도 한데요. 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제 후보지 최종 후보지가 이제 세 군데인데 아산시와 예산군 우리 남원시인데 각 지자체에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선 공약으로 이제 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아산과 이 남원이 동시에 이제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만 실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실용주의 중심이고 또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입지의 유리성 그게 이제 사실은 경찰청에서 요구되고 있는 입지 단위 면적이 100만 평방미터 기준인데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는 160만 평방미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유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전체 기재부 국유지이기 때문에 실제 또 별도의 개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좀 봐지는 거고요. 아마 지금 경찰청에서는 지금 현재 그 BC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BC 분석을 할 때 어떤 분야의 어떤 항목의 점수를 어떻게 줄 것인지가 굉장히 관건이 되겠지만은 10월, 11월 달 정도면은 아마 그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남원 고향인 사람으로서 정말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네. 있는데 경쟁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산이 보면 이제 아산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산도 뭐 내부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또 뭐 네.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아서 아산의 강점을 계속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이제 남원의 이제 강점들 네. 남원이 워낙 좋죠. 특히 운봉이 대상지라고 알고 있는데 네. 예, 너무 좋은 곳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경쟁을 이길 수 있는 뭔가 묘선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될 텐데. 저는 좀 더 이제 거시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자주 하셨고. 근데 지금 현재 제1학교가 충주에 있습니다. 저는 그거죠. 이제 대전 이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충주에서 교육을 받는 걸로 하고 대전 이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영호남 중심지인 그리고 교통 편익성이 있고 또 그 환경 조성 등이 충분히 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의 논리인데 아마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남원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제 경찰관들이 지금 직장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노조의 역할을 이제 직장 협의회라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각 본부의 그 직장 협의회에서 남원 조치를 지지하는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강점이지 않나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경찰학교에 더해서 또 네. 경찰 수련원까지 가져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러다 보면 경찰학교 그 수련원을 분리해서 뭐 준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색깔이 다른 것이 뭐냐면 경찰학교는 경찰관들을 그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경찰 수련원은 휴식 공간입니다. 휴게의 공간이고 힐링의 공간이고 그런데 지금 전국에 9군데에 약 한 300여 객실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이제 그 해변가나 산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남원의 경우에는 그 애정 부지의 인근에 그 문화예술, 전시관, 미술관, 복합문화관 등이 한 7개 정도를 저희가 이제 아트 융복합 단지를 지금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시내 접근성이 뛰어나고 바로 시내에 그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그 뉘앙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경찰 학교는 학교들에 의해 그 필요성이 있는 거고 경찰 수련은 또 경찰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융복합 즉 문화의 그 궁핍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정은 언제쯤 나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그 경찰청의 중기지방 계획에는 남원의 입지가 이미 정해져 있고 다만 이제 실제 수련원을 그 설치를 하기 위한 기본 타당성 영역 조사비 국비 1억을 세우는 게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아까 그 경찰학교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쟁점이 역시 아까 두 가지 말씀하신 공공의대가 이제 네. 남원의 가장 큰 양대 쟁점 아니겠습니까? 네. 공공의대도 굉장히 복잡해져 있죠. 네. 예. 근데 역시 또 이 공공의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경합인데 네.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공공의대 법안은 지난 2024년 7월 달에 이제 우리 박기성 의원께서 법안 발의를 하셨고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공의대를 추진하는 저변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서남대학교 학생의 의대생 49명이 있었어요. 그 의대 정원들이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에 지금 현재 분산돼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학생들의 용도를 공공의료진으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실제 목적은.
그래서 의대 증호를 한다거나 막 뭔가 이게 그 타 지역과의 경쟁성 있는 내용이 아니고 서남대학교 학생의 의대생들 몫을 공공의료진으로 확보를 하자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 반드시 유치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당위성은 그러한데 네. 이제 최근에 정원경 복지부 장관이 이제 곧 되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제 네. 예, 될 텐데 이분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고, 네. 그리고 좋은데 사실 이것도 아까 경찰학교 비슷하게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인천과 이렇게 이쪽을 전북을 같이 또 약속을 하신 바가 있단 말씀이죠. 네. 공약을. 이것도 또 중복 인천에 공약입니다. 약속도 하셨어요? 인천. 네, 예, 네. 인천에도 전남과 인천의 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전북도 이제 약속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약이 또 역시 중복이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갈 길이 먼 사업인데 네. 어디까지 이렇게 가야 될지. 저희는 사실 이제 이게 남원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전 용역 타당성 검토는 이미 그 검토가 끝난 상태인 거고 꽤 오래 전부터 2018년도에 이제 저희 서남대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면서 이미 많은 진척된 사항들이 뭐냐면 이미 남원시는 부지를 50% 이상 매입을 해놨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용역을 통해서 이제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남원에 실제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과정을 지켜봤었을 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전남에서 워낙 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네. 또 정치적으로 목소리가 큰 지역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각자 사람들이 지역에서는 자기에게 이제 필요한 사실은 이제 공공의료진의 필요성은 다들 그렇죠. 인지가 된 상태이고 과연 그 공공의대를 어디다 새롭게 설립할 거냐 아니면 그 기존에 있는 공공의대생들을 그 분야를 나눌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상당히 오랜 숙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왔지만 저희 남원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치권의 설득과 이해의 관계를 지속성 있게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실적인 의료 공백 문제도 좀 질문을 심각하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의정 갈등으로 사실 의대생들이 요즘은 현역병으로 다 입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공중 보건의 수가 전남 같은 경우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뭐 사실 남원뿐만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다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의료 공백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심각하죠. 대책이 좀 저희도 이제 있습니다. 보건의가 지금 3명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저희가 2명이 비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남원의료원을 저희들이 갖고 있잖아요. 네네. 남원의료원에서 2분을 모셔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의료 공백을 지금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실제 생각보다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보다 공공의료진들의 부족함은 정말 절실합니다. 갈수록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의료 보호 대상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의사진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제 실제 의사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공공의대 법률이 통과되는 것과 네. 이 법률이 통과된 뒤에 공공의대가 어디로 갈 거냐 문제는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죠. 지금 이제 법안이 이제 준비되고 있고 이렇게 발의된 맞습니다. 상태인데 네. 법안 통과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네. 어쨌든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경이란 경쟁을 해야 되겠죠. 예. 그 근데 경쟁에서는 정말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는데 저는 이제 그 반복적인 말씀인데 사실은 이 공공의대의 정원수를 늘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전 정부의 화두가 의대생들을 늘리는 쪽에 이제 화두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공공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는 선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유일하다. 남원이 기존의 의대생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남원에서의 그 공공의대의 설립은 그렇게 큰 그 무리 없이 논쟁의 거리가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관계가 남원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거기에 동의합니다만 네. 예, 참 어려운 네, 어렵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예. 저희라도 남원으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사실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됨으로 인해서 이 논쟁을 지속성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지만 당위성이죠. 사실은 합리적인 그 공정성을 가지고 한다고 보면 저희는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걸 뺏어가는 거니까 지켜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있는데 전남에 의대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제 하나 둬야 된다. 이런 논리가 또 있고 또 인천은 이게 인구가 밀집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한단 말이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북은 전북대로, 전남은 전남대로, 인천은 인천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노력은 하고 남원의 공공의대생의 정원에 대해서는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역시 두 개의 쟁점들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어려운 건 역시 또 인구 문제. 특히 문제죠. 지역 소멸, 귀에 딱지가 않게 들으셨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 지방 소멸 이야기를 한국에서 처음 이슈화한 곳이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곳이거든요. 네. 그 고용정보원이 매년 지방 소멸 리포트를 내는데 여기서 인구 소멸 위험 지수라는 걸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매년. 그렇죠. 예. 이제 이게 이제 작년 2024년에 약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10개 위험한 10개를 조사했는데 정말 10개 중에 전라북도 3개가 들어있습니다. 10위가 정읍, 그다음에 7위가 남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인구 소멸 지수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꼽혀 있는 곳이고 네. 그런 곳인데 어떻게 이건 물론 뭐 시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아니요, 그게 예. 실제 심각하죠. 우리 남원시에 가장 인구가 많았을 때가 1965년도고 그때 18만 8천 명이었어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 6월 30일자로 인구를 확인해봤더니 7만 5천 11분입니다. 그게 더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고령화입니다. 65세 이상이 2만 6천 명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지역 내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는 저출생하고도 직결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저는 관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결국은 젊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 정주하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주 환경이 맞춰줘야 되는 건데 정주 환경의 첫 번째가 일자리거든요. 좋은 일자리. 그리고 결혼해서 내 아이를 낳고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이 의료 환경까지를 맞춰주지 못하면 결국 우리 남원시도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거를 절대 극복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게 지금 현재 지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온 건데 사실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거를 중앙부처에서는 어느 부처에 소속되는 것을 한 개 부처로만 보지 말고 전체를 아우른 상태에서 이런 형태를 어떻게 구조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다. 왜냐하면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고령화는 지속되지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지역은 쇠퇴가 아닌 그야말로 망하는 겁니다. 이 형국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자체에서는 각 지자체에서는 그 형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열심히 펼쳐나가고 있지만 문제는 재원의 한계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 건데 지금 현재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져 있는 이 형국으로서는 극복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남원시에서는 이런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국가 공모 사업,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공모 사업들을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만들어 온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즉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숙제가 필요한 거죠. 정말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지금 당장에 주어져 있는 이 시민들께서는 내 목전에 놓여 있는 이득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의 입장에서는, 시장 군수 입장에서는 지금도 중요하죠. 왜? 지금 당장에 선거가 있으니까. 하지만 5년, 10년, 20년 뒤를 바라보고 시책을, 정책들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그 지역은 생존할 수가 없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 관련해서도 지난달 14일인가 그때 지금 남원 인재학당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재 양성하고 어떤 그 재원 문제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 전 보면은 사실 남원은 뭐죠 임실이나 순창이나 김제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인재학당, 인재숙에 대해서 네. 꽤 오래전부터 집중을 해왔었는데 남원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한 200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인재학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이탈하는 그 첫 번째 요소가 좋은 일자리 때문에 지역을 떠나게 되는 거고 두 번째가 교육 문제입니다. 내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해서 사교육을 시켜주고 싶은데 사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화해 선생님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죠. 지역에 대학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전주로 뜨고 광주로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해서 행정에서 뭔가 그런 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인재학당이고 지금 이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좀 늦어지면 내년 하반기 때쯤부터는 우리 남원시에서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운영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원에 오시면
아이들 공부시키기 참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인재학당도 물론 중요한 문제겠지만 네. 저도 이제 이 전라북도에 있는 각 지역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네. 실제로 아까도 중요한 말씀이셨는데 사실은 네. 이제 지역의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 떠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남원의 청년 세대 숫자를 보니까 20에서 39세 네. 이 연령대가 2000년에 32,000명에서 지금은 12,000명으로 맞습니다. 예, 이렇게 대폭 줄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이 삶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자리에 대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의 정책들이 있어야.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요즘에 청년들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은 일자리, 네. 그리고 뭐 대기업, 그리고 열심히 막 24시간 빡빡하게 일하는 것보다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자리들을 많이 그렇죠. 찾거든요. 그런 일자리를 보면 남원은 굉장히 좋은 조건일 텐데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민선 8기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 산업을 육성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립경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그걸 조성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론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곤충이나 바이오 산업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산업들을 육성하는 목적은 뭐냐면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R&D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뽑아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반 인프라 시설들을 지자체에서 준비를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한 기업들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런 R&D와 인력들을 시설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지역을 찾게 되는 거고 그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결국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만이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남원이 농업 중심 도시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지역 면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농사도 사실은 이제 뭐 이장님이 뭐 400마지, 500마지 농사를 짓는데 결국 젊은 청년 농업인들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저희가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한 18만 평 정도를. 그래서 젊은 청년 농업인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저희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이제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고자 이제 문화예술 융복합 단지를 제가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젊은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시는 현대의 젊은 사람들이 MZ세대들이 찾고자 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여건, 환경 조성을 해주는 거죠. 그 일에 지금 집중해서 지금 3년 된 시점에는 지금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비에 대한 국비와 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아까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지역 내에 젊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 놓느냐.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뭐 미래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종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지역에 이제 대학을 설립을 하는 건 맞지만 이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도 찾으면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 일자리와 창업 공간과 내가 여기서 먹고 쓰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이제 맞춰주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지금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다소나마 걸리더라도 지금 인프라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다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네,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이 농업의 형태가 많이 달라져 있어서 예전처럼 농업 그런 막 힘들고 어렵고만 하는 게 아니고 안 하죠 지금은. 되게 이제 뭐 스마트하게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멋진 옷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농사 짓고 이러는 것도 너무 좋아서 청년들이 좀 그런 걸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제가 남원을 이제 쭉 조사하다 보니까 아주 눈에 번쩍 띄었던 게 월 10,000원짜리 주택을 만드셨더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청년 피움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청년들이 지역에 귀향, 귀촌, 귀농을 하는 그 과정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주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자본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제 10,000원짜리 청년 피움 하우스를 이제 만들어서 청년들이 지역에 내려오면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현재. 아니 시장님께서 이제 기업가 출신이시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전라북도 민선 8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자체 단체장 가운데 기업가 출신들이 꽤 있거든요. 이분들이 보여주는 변화가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어쩔 때 보면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던 관행과 좀 다르게 파격적인 데가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어쨌든 뭐 지켜야 될 분 지켜야 될 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민생회복 재난지원금이 지금 풀렸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풀렸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저희 동네 마트가 뭐 북적북적해요. 예전하고 다르게. 이게 진짜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남원이 제일 먼저 하셨지 않습니까? 올 연초에 이제 제가 남원이 아주 선도적으로 하셨는데 네. 그 효과가 좀 있으시던가요? 지역경 전체에 좀 영향을 보셨습니까? 상당하죠. 사실 이제 경제의 첫 번째는 이제 소비와 생산과 소비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산은 이제 제한되어 있는 거고 결국 소비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활력이 넘치고 침체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어렵죠. 사실은 이제 탈핵 정국이기도 했고 또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제 사실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금 조성을 해서 이제 지급을 해드리는 바가 있는데 소상공 자영업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2월달, 3월달에 그런 대로 생활하실 만은 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쓰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즐겁게 또 쓰신 것 같고 해서 혹시 그게 정량적으로 이렇게 지역 경제 효과의 승수 효과가 좋다라고 결과가 나온 건 혹시 없으신가요? 이제 사실 그거를 측정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23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렸는데 그 정도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230억 그 돈을 썼으면 그 돈을 가지고 번 사람은 또 씁니다. 그렇죠. 그런 순환의 과정이 있는 거고 지역 화폐의 형태로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민생회복 쿠폰을 좀 발행을 하시잖아요. 저희들도 우리 남원시에서도 지역 화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역 화폐는 정말 그 활성화돼야 되는 거고 대기업들이 그 횡행하는 이 상황에서는 지역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경제의 그 순환 구조에 갈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남원 내렸죠. 지역에도 보니까 뭐 330mm 닷새간이긴 하지만 네. 물론 뭐 산청이나 뭐 충청도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네. 상당히 좀 많은 양이 왔는데 이 농작물 침수나 이런 피해들은 없었습니까?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인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섬진강을 끼고 요촌이라는 이제 국가하천을 저희가 이제 시내 중심으로 끼고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결국 유량이거든요. 전체 면적 단위로 계산했었을 때 100mm가 오든 200mm가 오든 유량이 얼마만큼이 되느냐에 따라서 배수 펌프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 배수 펌프 시설이 지금 현재 좀 장애가 있었어요. 장애가 있었고 용량이 좀 적습니다. 이게 이제 50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와 100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와 200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의 유량을 계산을 해서 배수 펌프 시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못했던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지역은 이제 그 농작물 수확을 좀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침수된 것도 있고 뭐 깻잎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막 이제 수확을 할 차례인데 이제 침수가 된 데도 있고 일부 농가에서 이제 수박도 이제 좀 피해를 본 데가 있는데 큰 피해는 없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소방 인력과 경찰 인력들이 함께 공조를 해서 배수 펌프 시설을 신속하게 타 지역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가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침수가 좀 덜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는 점도 있고 우리 공직자들이 24시간 대기하면서 전 지역에서 막 수시로 그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또 주민들을 또 대피시키기도 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뭐 여름에 다 힘들겠지만 집중호우 내리다가 다시 또 지금 더워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온열 환자도 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오늘 아침까지 이제 전체 7분, 타지에서 오신 분이 한 3분 정도 되고 그러는데 다 이제 뭐 크게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건 아니고 잠깐 치료받고 퇴원을 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폭염, 뭐 폭우 이거는 이제 항상 1년 360일 재해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재해 대비하는 그 준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대응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사실 복구는 차제의 문제거든요. 근데 대비와 대응의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의 규모는 달라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보면 뭐 폭우도 있고 아까 말한 것이 이제 폭염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감염병 같은 경우도 많은데 네. 구체적인 대응책 같은 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감염병에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소에 3개 팀을 저희가 대응팀, 저희 준비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개 팀을 가동을 하고 있고 실제 감염 현상이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대응 체계를 만들어 놔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또 홍보도 합니다. 자, 어떤 지역에 어떤 일이 있으니 저기 외부 출입을 삼가해 달라고 뭐 요청도 드리고 해서
이제 예전처럼 코로나처럼 그렇게 확산되는 뭐 상황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요천이 네. 지금도 물놀이가 가능합니까? 물놀이 가능하죠. 아,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요천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기억이 있어서 요천에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전임시장께서 이제 분수대를 설치를 해놓고 또 아이들도 놀 수 있도록 해놔서 결국 이제 그 천을 끼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천을 활용해서 친수 공간과 치수 공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치수의 범죄를 벗어나서 요즘에는 이제 친수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기존에 있는 천변에 나 있는 잡풀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뭐 파크 골프장을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해서 뭔가 좀 더 이제 천의 활용도를 좀 더 높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의 둔치는 그 시내 중심가에 그런 넓은 땅을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활용해서 시민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천 그러면 또 광안루가 생각나고 네. 또 광안루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문화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네. 최근에 2023년이죠. 벌써 2년 됐네요. 네. 그 유곡리 두랑리. 고분군, 두랑리, 네. 거기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가야 고분군인데요. 네. 그거는 이제 거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2023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고 유곡리 두랑리에 있는 가야 고분군이 네. 그래서 이제 홍보관은 지금 지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개관을 해서 홍보관을 만들어져 있는데 이 유네스코의 유산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 경제 또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종합 정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보더라도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이게 자원화시켜서 지역 살림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데 지금 저는 좀 그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종합 정비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가야고분군이 사실 남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곱 군데가 있죠. 뭐 여러 군데 흩어져 네. 있는데 그 중에서 남원이 이제 새롭게 발굴돼가지고 조명받은 곳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세계유산으로 됐다고 해서 바로 뭐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오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정비계획이라 하더라도 뭔가 핵심적인 키가 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거나 네. 다른 데 절대 볼 수 없는 뭔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런 것들 뭐가 좀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못한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 가야 고분군의 중심에 그 인근 마을이 한 2마을 정도가 있는데 그 마을 전체를 뭔가 좀 새롭게 조성을 해보고 결국 이 자원들도 공간적 범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체 일대를 고분군 그 일대를 만들어서 뭔가 이게 자원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건데 아마 지금 뭐 고령의 대가야가 됐던 뭐 다른 그 지역들의 가야 고분군을 가지고 어떻게 자원화시켰는지를 지금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어서 남원만의 특색을 살리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운봉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원래 이제 좋은 그 곳이라고. 운봉의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4개 읍면이 있거든요. 운봉읍, 뭐 살레면, 아영면, 인월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 운봉읍이 통일 신라 이전의 삼국시대 때도 신라와 백제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워낙 비옥한 땅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그 이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이제 신라와 백제가 싸움터 있었던 거 거기에 황산벌 전투가 그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경찰학교가 그래서 와야 되죠. 좋은 곳이니까.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네. 그 소리 체험관이 있는 한파위에 네. 또 아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이게 뭐 수천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뭐 가시화된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가시화됐죠.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지금 열심히 노력해왔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공적 자금을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고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전시관을 도자 전시관, 57 전시관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기존에 지금 저 김병정 시립 미술관이 있고 그 미술관에 이제 복합문화관 또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전시관 미술관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어른들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이제 저희가 키즈 아트랜드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지금 기자님 말씀하시는 그 소리 체험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통의 소리를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농악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개 있고 융복합 단지를 만드는 거죠. 문화예술, 공연예술을 융복합 단지를 만들어서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종합 정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미 이제 다 완료가 됐어요. 거의 다 이제 그림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 계획은 왜 그걸 만들어야 되냐면 나머지 전통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들 합니다만 결국 저는 문화예술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드웨어 플랫폼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특히 밤에도 낮에도 체리용 관광지를 만드는 것은 뭐냐면 체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배울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초기에 시작을 할 때는 암담했지만 지금 3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국가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만 저희가 좀 공을 더 들이고 이 전시관, 미술관들을 어떻게 이제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느냐가 관건일 뿐이지 분명한 사실은 이거는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모두의 말씀 나눴던 경찰 수련원 부지도 바로 옆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찰청에 가서 저희가 이제 남원이 많이 넓지 않은가 봅니다. 넓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가서 보여드렸거든요. 네. 이제 경찰청에 가서 관계자한테도 설명드리고 국회에 가서도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서 부처에도 설명드렸죠. 이런 걸 조성하고 있으니 경찰관들이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문화적 궁핍, 예술적 궁핍들을 여기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신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 수련원도 이제 그 입지가 그러기도 하고 경찰은 사실은 지리산 운봉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빨치산 투쟁의 거점이었는데 그걸 경찰들이 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고 맞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현장이거든요. 네. 한국 경찰이 이제 정말 그 이념과 사상회를 넘어서 새로운 이 화해의 장소에 온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 그런 주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제가 경찰 중앙학교하고 경찰 수련을 유치를 해서 우리 남원을 경찰 특화도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그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저출생이 심각합니다. 1년에 250명, 270명씩 태어나요. 문제는 뭐냐면 지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앞으로 14년, 15년 뒤에는 이 출생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우리가 9개 고등학교의 3개 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뽑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나머지 6개 고등학교가 250명, 270명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단지를 그 18만 평을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한 개 고등학교에서 스마트팜 학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특화도시를 만들자. 우리 남원이 그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고등학생 때부터 경찰관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뽑자. 그래서 그 저출생에 시달리는 지금 현재 학생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 계획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원이면 춘향 그렇죠.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떻게든 그렇죠. 해야 됩니다. 자, 최근에 지금 몇 년 새 춘향제가 상당히 좀 커진 느낌이고 뭐 작년에는 100만 명이 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작년에 145만 명 왔습니다. 많이 왔네.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도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유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있을까요, 좀? 지금 그 춘향제가 지금 95회 작년에 올해 95회를 했었고 내년에 이제 96회인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양하게 그 전통 문화 예술 공연예술답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는데 작년에 117만 명이 관람을 하셨고 올해는 145만 명 관람을 하셨지만은 현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그 뭐 MZ가 됐든 기성세대가 됐든지 간에 그 세대들이 요구하는 전통 문화예술 공연예술 프로그램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컨텐츠거든요. 전통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올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컨텐츠를 개발을 해주고 시민 참여. 지역 축제는 시민이 누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제를 관람하러 오는 것이 그게 관광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맞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고 우리 1,500여 공직자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일주일 중에서 4일 동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145만 명이 왔는데 아마 이제 요 얼마 전에 누구도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나비축제 다음으로 남원의 춘향제가 전국에 2등 갈 정도로 지금 이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1등 가야 됩니다. 내년에 200만 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평을 넘어서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죠.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뉴스에서 봤지만 네.
춘향제 남원의 광활루, 네. 그다음에 이제 춘향제 이렇게 너무 반복적으로 소비되다 보니까 네. 이게 조금은 식상하다 또는 이제 새롭진 않다 이런 느낌들을 또 주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제 문제들도 있어서 특히 이제 광활루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은 개발을 했지만 그 개발을 통해서 정말 머무르는 관광지 네. 이런 느낌들을 아직 확고하게 주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맞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남원이 광활루와 춘향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네. 그걸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 스토리텔링은 되잖아요. 컨텐츠를 막 만들어서 테마로 묶어내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현 추세는 우리 남원 시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그 예술문화 직제로 좀 만들어야 된다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변화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가 그 글로벌 춘향을 저희가 선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에스토니아 출신의 마야라는 분이 그야말로 K 컬처에 몰입되어 있는 분이 그야말로 이제 춘향의 6분 중에서 한 분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또 홍보 효과도 톡톡히 봤지만은 저는 변화를 지속성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컨텐츠에 대한 다양성을 줘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춘향제를 통해서 단순히 문화예술, 공연예술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 또 먹을거리를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지속성 있는 숙제는 뭐냐면 숙박입니다. 저희 남원에 이제 절대적으로 숙박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문제이고 사실 올해 이제 145만 명이 오셨지만은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숙제는 145만 명, 200만 명이 온다 손 치더라도 이걸 어떻게 지역 경제에 녹아나게 할 거냐. 지역 경제에 고스란히 스며들게 해서 그야말로 이 춘향제 하나를 가지고 남원 시내가 상권이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조금 추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전공이 문화사회학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축제 연구를 한참 동안 했었는데 네. 춘향제는 전통 축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통 축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퇴조를 하면서 네. 새로운 축제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보령의 머드 축제. 그렇죠. 예, 뭐 이제 그 산천어 축제 네. 또는 진주의 이 새로운 이렇게 풍등 축제 이런 축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게 특히 진주 같은 경우는 전통 축제를 컨셉을 바꾸면서 전환해서 전국적인 축제를 만드는 네. 예, 이런 이제 성과를 거뒀거든요. 보령 네. 머드도 가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축제가 됩니다. 근데 춘향제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질적인 변화, 네. 테마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한지 당연하죠. 예. 저희가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94회 95회 제가 해년마다 주제를 달리합니다. 작년에는 컬러였고 올해는 그 소리였고 내년에는 못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차별로 각각의 주제를 달리 선정해서 질적인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양적인 변화를 시도해서 그리고 축제의 공간적 범위를 넓혀 가면서 공연 프로그램도 다양성 있게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이제 공연 프로그램을 154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세대들이 다양한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오셔서 지역에 와서 이 춘향제라는 전통 문화예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내년에는 좀 더 색다른 춘향제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꼭 좀 오셔서. 저 매년 가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약속한 토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네. 민선 8기 이제 남은 1년 남겨두고 계신데 네. 그 마지막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은 남은 1년을 어떻게 보내실 거고 또 우리 남원 시민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그 국립 그 기관들, 뭐 경찰학교, 경찰 수련원 또 말씀드리지 못하는 또 국가기관들도 저희가 지금 이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3년 동안 약 6,500억 정도의 공모 사업을 저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 많은 예산들, 그 많은 사업들을 이제 실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치중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공직자들과 충분히 논의할 예정인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원은 됩니다. 명확하게. 다만 시민들도 공직자도 시장도 혼연일체가 돼서 또 시의회도 함께해서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함께해서 뭔가 남원을 새롭게 일궈 가는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하겠다 내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네.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자,
최 시장께서는 지난 3주년 기념식에서 더 머물고 싶고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남원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은 1년 약속한 공약과 목표 모두 잘 마무리해서 시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방자치 브리핑 단체장에게 듣는다. 최경식 남원시장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